혹시 직장에서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데 사실 누구한테 털어놓기는 정말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직장 내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분명 입사 초기에는 모두가 나를 환영해줬고 나도 팀의 소중한 일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점심도 혼자 먹게 되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 대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32살 이재훈 씨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번아웃을 심하게 겪고 정말 큰 기대를 안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죠.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좋은 팀을 만날 거야 하고요. 재훈 씨의 새로운 직장 생활, 그 시작은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느껴졌던 첫 몇 달, 바로 우리가 팀이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입사 첫날 팀장이었던 최성민 씨가 재훈 씨에게 건넨 말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안정감을 줬을까요? 재훈 씨는 이번엔 정말 제대로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했죠. 재훈 씨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직장 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첫 몇 달간은 흔히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었죠. 모르는 게 있으면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와줄까요? 물어봐주고 점심시간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훈 씨 같이 가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실수를 해도 괜찮았어요. 처음엔 다 그렇죠 라는 따뜻한 격려가 있었으니까요. 첫 프로젝트도 모두가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마쳤고 다 함께 웃고 떠들었던 팀 회식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는 정말 한 팀이구나 하는 소속감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그 따뜻했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죠.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왜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는지 말입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정말 극명한 대비죠. 함께라는 단어가 있던 자리에는 알아서, 당신 책임 같은 차가운 말들이 들어섰습니다. 같이 해결해 봅시다가 알아서 해결하세요로, 점심 먹으러 가요가 우린 약속 있어요로 바뀌는 이 섬뜩한 변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죠. 마치 이 쇠사슬처럼 단단했던 연결고리가 한 칸 또 한 칸씩 부서져 내리는 것처럼요. 처음엔 팀장의 지지가 사라졌고 이내 동료들은 도움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약속에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리고 팀 회식에서 재훈 씨는 점점 제외되었죠. 결국에는 업무의 필수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까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연결이 잔인할 정도로 확실하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훈 씨가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집니다. 그의 기억 속에 가장 고통스럽게 남아있는 7개의 순간들입니다. 첫 번째 순간은 정말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팀원 6명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부 거절당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실수를 덮기 위해 동료들이 입을 맞추고 검토 요청 받은 적 없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해서 모든 비난을 혼자 뒤집었었을 때. 세 번째는 너무 힘들다고 어렵게 털어놓자 예민하다, 피해의식 있다는 식의 비난을 들었을 때였죠. 그리고 네 번째, 회사 전체가 축하해주는 큰 상을 받았는데도 팀원들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 순간은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38.5도. 이 높은 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회의 때문에 억지로 출근했는데 괜찮냐는 말은커녕 회의 분위기 망친다는 핀잔만 들어야 했던 그 순간 말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회사에 무려 3천만 원의 손실을 입힌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팀 전체의 책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도 모두가 당신이 만든 문제니 당신이 해결하라며 그를 외면했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순간은 가장 개인적이고 아픈 기억입니다. 회사 인트라넷에 분명히 생일 알림이 떴는데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던 날, 결국 그는 편의점에서 작은 컵케이크 하나를 사서 사무실 화장실에서 혼자 촛불을 불며 스스로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재훈 씨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정말 나 하나가 문제인 걸까? 아니면 이 조직,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닐까? 자, 이제 재훈 씨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훈 씨는 자신이 왜 이렇게 철저히 고립되었는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직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개인을 외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10가지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 첫 5가지 원인을 한번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동료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가 되는 경쟁적인 구조, 끼리끼리 뭉쳐서 우리 편, 저쪽 편 나누는 파벌 문화, 누구 하나 잘 나가면 끌어내리려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불만만 쌓이는 소통의 부재,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무능력하다고 낙인 찍는 문화까지. 정말 익숙한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머지 5가지 원인도 있죠. 팀장이 특정인을 싫어하면 팀원 전체가 따르는 권력 역학, 한번 찍히면 벗어날 수 없는 소문과 낙인, 팀 내부 문제니 알아서 해결하세요라며 방관하는 시스템의 무관심, 그리고 계속된 거절에 어차피 안 될 거야, 포기하게 만드는 학습된 무기력, 마지막으로 힘들어도 괜찮은 척 웃어야만 하는 감정 노동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재훈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직 문화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거죠. 이 절망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은 재훈 씨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직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팀장과 직접 면담도 하고 동료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죠. 심지어 자신이 너무 튀어서 그런가 싶어서 스스로를 위협적이지 않게 바꾸려고까지 했습니다. 인사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죠. 결국 이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를 개인의 힘으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바로 조직 밖에 있었습니다. 첫째, 친구, 가족, 그리고 전문가 같은 외부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둘째,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보답 없는 호의는 가절하고 퇴근 후에는 연락을 끊는 등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의 문제야 라고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환경을 떠나기로 탈출을 결심했죠. 이 문장은 재훈 씨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남긴 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평생 버틸 필요는 없어요. 다른 곳이 있습니다. 다른 팀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희망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재훈 씨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는 이제 말로만 팀워크를 외치는 곳이 아니라 진짜 함께 일하는 것이 현실인 새로운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 셈이죠. 이재훈 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떤가요? 혹시 당신도 그저 참고 버티고만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제 당신을 진정으로 활용해줄 당신의 진짜 팀을 찾아 나설 때인가요?